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12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이 인플레이션 공포 이 부분 때문에 나스닥 급락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도 거래소 코스닥 1.2% 내외 부분에 약세 흐름을 보였죠.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내일 모레, 내일이네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국 시장에 강한 변동성이 나왔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장이 변동 흐름을 보여주면서 섹터 간 로테이션 부분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옵션 만기에 맞춰서 상당한 변동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변동 흐름에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필연적인 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효과인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일정 정도 이 인플레이션 공포 부분은 경기 회복 전 단계에 놓여져 있는 기저 효과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꼭 이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도한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카카오 매도했다. 그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익 실현했었던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카카오 실질적으로 보시면서 언제 살펴볼 텐데 카카오 이날 매도했다. 기억하시죠? 카카오 이때 더 갈 것 같았잖아요. 그죠? 035420 네이버 40만 3,500원에 전량 이익 실현했다. 그죠? 여기서 매수한 거 전량 이익 실현했다. 이때는 네이버 더 갈 거라고 봤을걸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했었던 거, 38만원대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 다음 또, 이런 라인에서 매도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더 갈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쉰다. 엄청나게 더 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니까 또 시각이 바뀌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변동 요인과 미국 시장의 테이퍼링 이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의 이런 시장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1사분기 실적이 검증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앞으로 성장 흐름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아침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 조금 더 내려올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속에서 내려올 부분인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다. 그죠? 그런 부분들의 유치에 들어왔다가 미국 시장 나스닥은 양봉을 냈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음봉을 냈죠. 그 이입 지수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전 저점 부분에서 양봉을 냈습니다. 이렇게 냈다는 건 기간 조정을 좀 갖고 가겠다는 의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 주요 아시아 증시가 어제 그죠? 대만이 4% 급락 장중 4%가 넘게 급락하고 니케이가 확진자 증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3% 급락하고 거기에 상해만 제외하고 홍콩도 급락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섹터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성장 섹터예요. 또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좀 일고 가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죠. 항상 제가 왜 앞서서 그런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섹터가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은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죠?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봐야지.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더 하는 흐름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장중 동향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죠. 미국 시장은 다우 지수는 장 초반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그냥 그죠? 센 흐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밀리는 흐름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은 그죠?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오히려 반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종목 부분들로 보게 되면 아마존이나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IT 부품주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우리 하이닉스가 5%가 넘게 급락하고 삼성전자가 2%가 넘게 하락하면서 IT 부품 이 소재 부품 장비들이 다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로 부분인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이제 이 AMD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 부분에 상승 반등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딜레마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미 요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 했잖아요. 그죠? 주요 경제 이벤트 부분 속에서 이 수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우리나라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일 날 발표되는 부분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요 자세한 부분은 이쪽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 부분은 나름 그 전체적인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변동 어느 섹터든 간에 너무 치고 올라가는 섹터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개별 종목의 실적 이유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실적이 양호한데 시장 성장 섹터다 뭐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친다면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오늘 이제 4월 CPI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또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중국 시장으로 보면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높아지는 미 물가 상승 기대치 중국의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상상이 올라오고 이렇게 물가 지수가 올라온다는 건 분명히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가장 그 근본은 뭐예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가속화되는 그죠?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초에 형성된 3, 4월 달에 형성된 고점 1.7% 73%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그죠?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추세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섹터의 저점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기름 GS도 여러분들께 11일 날 올려드린 내용인데,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쫓아갈 자리 아닙니다. 유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세계 최대 바이오 기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년 스토리, 이런 내용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의 관련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또 내주 초에 반도체 회의에 이 미국 상무부가 또 초청했다. 이건 뭡니까? 미국 시장에 반도체 투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 실생활에서 곰표 밀맥주가 진짜 인기 캡이죠. 그죠? 저도 맥주 하나 사려고 몇 군데 갔는데 그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맥주의 인기가 커지는 상황. 그런 부분에 그 생산 관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은 이제 나름 진통,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 부분들, 세게 올랐었던 종목 부분들이 나름 조정 라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옵션 만기, 내일까지의 변동성 부분은 지속될 거예요.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아래꼬리를 달고 양봉을 냈다고 우리 시장 부분은 아침 초반에는 갭 상승을 할 겁니다. 성장 섹터들이. 그리고 나서 추가적 상승보다는 이제 제한적인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겠지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 쪽 라인 부분들. 그죠? 그리고 나서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장 초반 또 갭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까지 약세를 보이는 형태라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살 거냐. 그죠? 확인하고 사면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반대로 확인하고 매도하면 주가가 내려가 있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예측 매도. 그죠? 그 예측 매도의 성공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성공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저도 요새 조금 끌려갑니다. 왜? 그죠? 여러분들께 이익 실현한 종목 부분들, 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을 공략을 할 때 가장 중심의 포인트 부분은 뭡니까? 이 실적이 되면서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 투자가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2000여 개 종목 부분에 올라가는 종목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사실 거예요. 그런 올라가는 종목만 바라보니까 종목이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예요? 매매하시는 거예요? 투기하시는 겁니까? 그죠?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나 그 속에서 나름의 종목을 매수하면 매일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시장에 지는 겁니다. 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일정 정도 수익을 났으면, 그죠? 조정도 일정 정도 감내하면서 또 움직여야 그런 흐름을 갖고 가야 시장에서 크게 이길 수 있는 거지. 조급한 마음에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몇몇이 보게 되면 자산 많으신 분들이 세게 들어갈 만한 부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죠? 그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섹터 로테이션, 이 음식료라든지 CJ제일제당은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휠라 홀딩스라든지 이 가스델바자 한섬 이런 의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상승폭 일단 상승하고 좀 눌림목을 줄 흐름들 부분이죠. 그죠?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쫓아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흐름들 속에서 나름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행이라든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이 중국 소비주의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은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부분에 있어서 개별 흐름들을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이 컨택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에 전부 다 베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원랜드가 1, 4분기 실적이 엄청난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땐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만 기대를 할 거냐? 그럼 좋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거냐? 그러면 지금의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어제 제가 SKIET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공모할 때부터 저는 공모 받고 나서 첫날 매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죠? SKIET와 관련돼서 이 공모가 엄청나게 인기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여하튼 저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장의 주가 흐름 부분들이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 기반한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어제 빨간불 났었던 종목 부분보다는 어제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는 성장주를 매수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죠? 미국 시장 아랫꼬리 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하는데 매수해라. 그죠? 왜?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거다. 그렇다면 매수 못할 이유가 없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들, 수출 실적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면면이 수출의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 그리고 기저효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흐름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만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그죠? 내일이 옵션 만기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죠? 그런 변동성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고 미국 시장에 이 오늘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변동폭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되 물러설 자리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